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무술년이 이제 음력으로나 양력으로나 똑같이 이제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음력으로 1월 1일이 지났으니까 이게 완전한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죠. 하여튼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운당 사랑방에서는 또 흥미로운 논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주의 의미, 이게 사주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주를 바라볼 때에, 사주팔자 흔히 해서 명리학을 바라볼 때에 그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설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도구, 우리가 이 우주를 관찰하는, 우리 인간 세상을 관찰하는 이 도구의 하나의 도구죠. 이것이 이 도구의 그 성능과 재원, 용도를 분명히 파악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이 도구를 활용하는데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도구의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사주추명학이라고 그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과 우주를 바라보는 이 하나의 수단인 이 사주추명학의 의미가 과연 뭘까? 이것을 오늘 임재훈의 논천하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전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뉴스에 나왔던, 매스컴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중국계 미국인, 다시 말해서 입양녀죠. 입양녀의 한 사연이 매스컴에 아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렸을 때 두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더라는 얘기. 왜? 집안이 가난해서 도저히 막 경제적인 사정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버려야 하겠더라는 얘기예요. 그 누군가가 데려가서 좀 키워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길거리에 버렸어요. 딱 보재기에 사가지고 편지를 딱 썼습니다. 그죠?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애의 생일이 언제고, 또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리고 이 애를 누가 데리고 가신다면은 이 아기가 10살쯤 되던 그 어느 해에, 내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그 뭐 남경이면 남경 그 어디에 뭡니까, 그 좋은 뭐 어떤 공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공원에 어디에서 어느 날짜 어느 시에 만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또 20년 후에 하여튼 20살 되던 해에 또 어디에서 만날 것을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몇 월 며칠 날, 뭐 예를 들면 7월 7석이면 7월 7석 뭐 이런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재밌는 이런 내용의 아주 의미있고 흥미로운 이런 내용의 의미의 편지를 딱 적어서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이 입양아를 버렸답니다. 버렸는데 다행히 이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그러네요.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양이 딱 되었는데 10살이 딱 되어가지고 이 미국인 이 여자를, 이 아가씨를 입양한 두 부모가 굉장히 현명하고 또 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10살 때 중국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과연 몇 월 며칠 그날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부모가
플랜카드를 딱 들고 자기 딸이 그 부모를 찾아오기를, 그 낳아준 그 부모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더래요. 서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플랜카드를 딱 가지고 우리 애기를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미국계 이 부모가 10살 때에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자기 생부모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은 잘하는데 애기에게 어떤 충격을 줄까봐 숨겼답니다. 그 사실을. 이 굉장히 사려 깊은 미국인 양부모죠, 그죠? 그리고 20살 때 20살인지 어떤지 모르겠어. 아니 22살이나 3살 정도 되겠죠. 그때 24세에 24살 때 뭡니까 그 매스컴을 탔으니까 뭐 한 요때쯤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때 다시 그날 어디에서 기다릴 테니까 아기를 좀 데려나와 달라 라는 그 편지에 2차 만남의 그 약속의 시각 위치가 있었으니까 그때만 이제 진짜로 이 아기를 23살이라고 그럽시다. 23살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낳아준 부모를 만났다.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되어가지고 중국 그 매스컴에 이제 대서특필이 되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해졌겠죠, 그죠? 자, 전해졌는데 이 내용에서 왜 본인이 이 사람이 이 사조의 의미를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라는 게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주팔자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더라. 자, 부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를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버렸다면 그 애는 흔히 여기서 과거와 같으면은 어떤 버렸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잘못되어 가지고 뭐 아주 나쁜 사람한테 팔려가 가지고 조금 키워 가지고 장기 추출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노예로 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나쁜 방향의 어떤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버렸으니까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죠? 이 태어날 때 이 부모와 이 양부모 이 생부모 사이에 태어날 때는 태어날 그 당시의 상황은 이 양부모 이 두 부모 사이에 이 태어나는 이 아기의 존재는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악했다라는 걸. 그렇다면은 이 사주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논하기를 태어나는 그 당시의 부모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것이 사주의 정의입니다. 그죠? 사주의 정의입니다. 태어나는 상황의 그 시대, 그때 순간의 상황을 반영한다라는 것이 사주의 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있는 그때 태어날 그 당시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시간은 이 방향으로 흐르고 태어난 시간은 여기고 양부모를 만난 것은 상당히 시간을 경과한 후에 양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버려진 상황에서 버려져서 상당한 기간이 있은 다음에 조금의 다시 말해 상당 기간을 조금이라고 합시다. 조금의 기간이 있은 이후에 어떠하든가 미국으로 입양됐든 어떻든 간에 요 입양되기 전까지의 공간을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부모에게 버려졌으니까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심각하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마침내 상황이 돌아와서 좋은 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태어날 때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의미와 지금에 일어난 이 상황이 어떻게 상충이 되는가 한번 논해보자 이 얘기죠. 자, 이 아가씨 사주팔자거든요. 사주팔자인데 낳는 시는 몰라요. 생년월일은 그대로 나와 있고, 그죠? 나와 있고 딱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이게 연이고 월이죠. 1인데 연이 을해가 되고
월이 개미, 그 다음에 병진 일이 됩니다. 일이 되는데, 이걸 딱 보면은 말이죠. 이 을이 이제 잡기재관, 잡기재관의 미자에 을, 인수, 이 을이 인수거든요. 여기가 인수란 말이죠. 여기 인수가 되는데, 이 을, 정, 기, 여기 작기재관으로 숨어있는 을이 여기에 투출되었죠. 작기재관 인수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인, 이 진자 속에 개, 얼, 무가 숨어 있죠. 그죠? 숨어 있는데 이 진자 속에 이 개가 투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인수와 정관이 투출되어 있어요. 인수가 정관이 투출되어 있고 이 상관이 밑에 월상에 월지에 이렇게 딱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인수가 있고 정관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연월에 정관과 인수가 있으면요, 이 부모덕이 굉장히 온전합니다. 부모덕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팔자에. 또 해묘미가 돼가지고 이 해미 합이 돼가지고 인수가 강하거든요. 부모의 덕이 좋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또 이 초년운을 보면 이 갑신, 을유, 병술, 정해, 무자리를 흘러가는데 언제 만났냐면 이때 병술년에 만난 거, 이 병술대운에 만났거든요. 20 뭡니까? 어디가 유대운에 만났거든요. 유자 대운에 만났는데 여기에 지금 인수와 재운이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죠. 인수운이 흐르고 있어요. 인수. 그래서 인수와 재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초년운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부모 설화에서 잘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이 사주팔자에 딱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지에 천을기인이 있고 미에 이제 과숙살이 있는데 과숙살과 이 상관을 조금 끼고 있죠. 원래 상관인데 해미 합이 되어서 이제 인수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연후에 이렇게 상관을 안고 있으면은 부모궁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해미 합이 그것이 변해서 이 인수격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부모 덕이 좋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재밌죠? 그리고 이 25살 때부터 들어오는 대운이 병술운이 들어오는데 술운에 들어가서 이제 30이 되죠. 30이 넘어가면은 30에서 이 30이 넘어가면 술운으로 들어가는데 이 술자운으로 들어갑니다. 30이 넘어서면 요 술자운으로 딱 변하는데 이 변해서 뭘 칩니까? 진술충이 되죠. 그죠? 진술충이 되면은 이 진 속에 숨어 있는 계을 무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죠?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서 이 계자가 왕성해지겠죠. 이 계자가 왕성해집니다. 정관이 왕성해집니다. 정관이 왕성해지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변동이 있으면서 어떤 뭐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남편을 만나든지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연월일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연월일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연월일만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뭐 나는 시를 모르니까 정확한 운명을 지금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상황의 반영이라는 것이 그죠. 이미 이 사주팔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이 현상은 이런 어떤 의미는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이 애가 부모에게 이렇게 탄생을 할 때에 이미 탄생을 할 때에 미래의 어떤 시점에 어떤 부모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상황이 태어나는 이 시각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 그죠?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만난다는 게 반영이 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라는 얘기예요. 흔히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은 태어나는 것은 이후의 문제고 이전인 이 부모는 이 부모가 그것을 반영돼야 돼. 부모의 상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모의 이 상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에게는 뭐가 반영이 됐습니까? 미래에 들어닥칠 부모가 이 사주팔자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벌써 4차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은 이 3차원을 바라보고 있죠. 이 3차원이 모여서 4차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실체의 어떤 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이 현상, 지금 아기의 탄생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 이 현상마저도 이 3차원의 반영이 아니라 이 4차원이라고 그러는 이 공간의 이 미래와 현재가 과거와 미래 현재가 없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사람이 탄생할 때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전체 이 인생이 이 순간에 역으로 투가 된다라는 거, 여기 투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모든 일체의 모든 것이. 그리고 단지 우리는 그 과정을 흘러가면서 이 3차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현재의 3차원의 공간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이 도구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었을 뿐이지, 실제 우리의 이 현재에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은 4차원 일체의 공간에서 단지 흘러갈 뿐이다. 이렇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이라고 그러는 이 기운의 이 전체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인간 세상에 꽉 차 있는데, 이 꽉 차 있는 이 틀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일체를 꽉 채우고 있다는 얘기. 이미 이 음양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 미래, 현재라는 이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성이 그렇게 꽉 차 있다라는 얘기. 거듭 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서죽을, 이 사주팔자의 원리가 말이죠, 서죽을 뽑을 때 이 64쾌 이 쾌상을 뽑을 때 우리가 얘기해서 산통이라고 그러죠. 이게 딱 꽂아가지고 이 서죽을 50개 서죽을 가지고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산통을 뽑는 방법이 있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흔들다 보면 이렇게 하나 툭 튀어나오죠. 그죠? 한 개 튀어나오면 이 쾌상을 가지고 읽습니다. 무슨 쾌가 나왔다. 그리고 한 번 더 뽑습니다. 그럼 다음에 무슨 쾌가 났다. 그래, 두 개의 쾌를 뽑아가지고, 쾌가 지금 무슨 쾌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점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것과 조금 응용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은, 요만한 통 속에 8개의 침, 다시 말해서 정표를 넣습니다. 이 침이라는 바늘이라든지 넣어가지고 거기에 뭐 1캔지, 2캔지, 3캔지, 4캔지 이래가지고 총 8개의 쾌를 딱 집어넣어 놓습니다. 뭐죠? 천, 택,
뭐 화, 뭐 그랬죠. 이 팔개를 이렇게 쭉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래 막 한다면 되게 이것도 산통이라고 그러죠. 이게 점치는 데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하다가 이래 한 개를 싹 뽑아냅니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감캐가 뽑혀졌다. 아 이게 요거는 감캐구나. 그 다음에 두 개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화캐가 뽑혀졌다 그러면 화수 미제 그렇게 이렇게 점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이 점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해 봐요. 엄마의 몸. 자, 이것이 이제 자궁을 통해서 아기가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사람의 인생의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이 쾌상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쾌상을 뽑을 때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점을 치고자 하는 그 일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의 상황을 이 점캐에 전부 실어가지고 한 개의 쾌상을 뽑나느니 그 쾌상이 뭐 감히 숙회다 또는 산화, 비다 뭐 등과 같이 이런 쾌상을 뽑아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점친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이 이 원리에서 바로 사주 추명학이 유래가 되었답니다. 이 사주 추명학이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런 원리가 똑같아요. 엄마의 몸속에서 아기가 나올 때에는 그 일체 주변 과거, 미래, 현재 일체의 상황이 아기의 이 탄생 과정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탄생의 이 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의 상황과 주변 일체의 모든 상황이 반영이 되어서 아기가 탄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술사가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지어준 그 이름이 아무리 아기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뭐 어떤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와 또는 이 이름을 지우는 장면가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체의 천지 조화가 그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이 탄생하는 과정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코드를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이 과정에서 태어난 이 상황이 천지의 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그 반영되는 비율이 높은 이 육식갑자의 움직임, 연월시, 선의 여기서 사주의 이 구성의 이 힘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반영되어진 이 모습을 읽어내는 것이 뭡니까? 이 점통으로 뽑았을 때에 나오는 그 쾌상의 모습을 가지고 읽어내듯이 여기서 반영된 이 음영, 오형의 이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사주팔자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작용하는 이 원리라든지 이것을 추론해 보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죠? 키가 나오고 여기 2가 나옵니다. 모든 동양 학문의 출발은 바로 서족 주역에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동양사상의 모든 일체의 과학과 이 우주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주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역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와 기입니다. 이와 기라는 얘기죠. 기가 형성되고 형성되어지는 기를 통해서 거기에 숨어있는 이치가 무언가를 읽어내는 것이 동양의 과학이다. 그것은 이 종교적인 뭐 불교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해서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수천 년간 이
이 작용과 이 음양오행의 작용과 원리를 검증하면서 실험하고 검증하면서 이 흐름을 실험하고 검증하면서 여기에 이치를 부여했다라는 얘기. 이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그 차지철 씨 그 과거 79년도에 그 김재규 씨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죠. 11.26 사태 때. 그 사람이 사주팔자가 이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그 얘기 말이죠. 그 얘기를 내가 얼른 듣다가 그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곁들여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44세고 그때 죽은 당시가 갑술년 갑술월 신사 1인데 1 탄생한 사람인데 신금이 되죠. 신금 강한 어떤 성격이 비슷합니다. 박 대통령이랑. 박 대통령은 경금이었고 이 경금이었고 이거는 신금이 되어 가지고 이 경금에서 바라봤을 때 양인이죠. 양인.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의 분신, 그 어떤 한 발, 박 대통령보다 한 발 더 앞서는 어떤 실천력 뭐 이런 것을 의미가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금이 박 대통령 옆에 있는 박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이 경금 무쇠 덩어리, 경신일생, 이 무쇠 덩어리의 옆에 서 있는 신사일주라고 그러는 것은 박 대통령의 관점에 봤을 때는 실행과, 다시 말해서 한 발 더 앞서는 실천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사합이 되네요. 그죠? 둘이 딱 궁합이 맞습니다. 궁합에 따라 상합하는 궁합이 있습니다. 자, 이 차지철이라는 이 경호원이 김재규 씨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왜 사망을 했는가? 그 근거를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주 음양의 조화가 마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사건의 그림자와 같이 그 현상이, 음양 조화의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는 전제를 본인은 이 동영상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또 그것이 명리서, 고대 명리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사가 그림자와 같이 따를 것이다. 음양오행의 흐름으로, 작용으로 그 얘기가 나오듯이,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그 어떤 그림자와 같은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그죠? 그걸 알아내야 되죠. 자,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갑술 신사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같죠. 두 주가 같은 주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그 오행의 구성이 일단은 단순하죠. 그죠? 단순 명쾌합니다. 이 예를 든다면은 이 자가 이제 3개, 4개가 딱 서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성향, 같은 말이죠. 같은 주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어떤 일가지, 다시 말해 한 방향, 어떤 딱 직진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는 얘기. 이 오행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물, 그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히 어떤 한쪽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럴 때에는 사람이 좀 굉장히 직설적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해서 직선적이다, 단순하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사망을 했을까? 그걸 쭉 살펴보건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신사가 이게 신금이 된데 아주 유약한 이 옷가락지 같은 있던 저는 뭡니까? 얼음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고 옷과 같이 그렇게 잘 다듬어진 구슬, 다시 말해서 그런 쇠라고도 말할 수 있더래. 잘 가공된 쇠,
음이니까 작은 새죠. 작은 잘 가공된 그런 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새가 예, 갑술하니까 이게 이, 이 뭡니까? 나범오행상 이게 산두화가 되거든요. 이 불화자가 됩니다. 불화자. 얘도 물론 불화자고. 아마 이 센사가 어떻게 되더라? 어쨌든 요거는 금이네요. 이 불화자가 되는데 이게 전체가 불화자가 됩니다. 불화자가 되고 요거는 토가 됩니다. 토가 되고 이 성두토가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천상화, 산두화, 노중 다시 말해서 이 화로석의 불이죠. 요건 평지목이 되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운의 흐름을 보니까요. 이 화토가 굉장히 강해요. 이 흐름이 화토가 한쪽으로 확 몰려들었다라는 게 화토의 기운이 확 직결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 오행의 그 흐름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화의 기운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 연월시에 이 기토운에서 사막을 했는데 이 기토운에서 사막을 했는데 대운기에서 사막을 했으니까 이 기가 갑기 이래 합이 되죠. 토의 기운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묘술 합이 됩니다. 묘술 합이 이 불화자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불화자가 딱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화의 기운이 급증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토운의 기미, 갑술, 병인 이렇게 이 운이 흘러 들어갈 때 화의 기운이 급격하게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 신금, 이 금을 이 화의 기운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신금이 녹죠. 그죠? 못 견디죠. 이 세금자 기운이 못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의 기운이 일어나면은 원래 이 흙이 이 작은 쇠를 덮어서 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묻어버린다. 물론 낳는 시를 지금 몰라요. 그 작용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은 불화자의 기운이 굉장하게 격렬하게 그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 불화자의 기운은 다시 말해서 세금자 이 작은 쇠를 녹이고도 충분하다. 녹일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불의 기운이 일어난다. 여기 다시 말해서 그 10월 달에 9월 달에 사명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인호술 화국이 됩니다. 불화자가 세게 일어나요. 인호술 화국이 되고 이 병화에 치솟은 불빛이 이게 간목을 타고 오르는 장작불을 타고 오르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세금자가 못 견딥니다. 근데 혹 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망까지 가느냐? 물론 이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뭐 어느 이 유튜브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10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100명이 다 사망을 했느냐라고 이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렇죠. 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사주팔자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주팔자에는 태어날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변의 여러 상황이 진입을 합니다. 이 태어난 아기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이 하늘의 운행의 기운인 이 천기의 기운인 이 사주팔자의 기운이 가장 많이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뭐가 또 미치죠? 이 사람이 태어난 지역이죠. 또 이 지역에 따라서 이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여기에 비추는, 다시 말해서 비추어지는 이 하늘의 기운이 이 땅에 비추어지는 그 모양새가 각각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강원도와 뭐 경남 또는 뭐 중국, 일본 그 위치에 따라서 여기 이 기운이 똑같이 반영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전혀 다르게. 크게 대략적으로 얘기해서는 거의 같은 모양이지만은 이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어떤 세부적인 모습은 매우 다른 형태로 이 애기에게 투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그것도 반영이 되겠죠. 작은 소소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신사일주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경신을 만났죠. 박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만났잖아요. 만났거든요. 김재규라고 그러는 사람을 만났고 이 관계에서 또 이미 다른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죠. 김재규 씨의 그때의 사주팔자를 보면은 김재규 씨가 이 불화자 기운은, 김재규 씨에게 이 불화자 기운은 식신상관이 되더라고요. 불화자가 집중하고 있죠. 식신상관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집중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관을 타살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적을 때려잡는다든지 이게 극심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관을 두들겨 잡는다든지 이 도둑패를 두들겨 잡는다, 이런 두 가지의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그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군비정제, 다시 말해서 어떤 이익을 두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운명이. 그래서 그 3자가 여기 한 자리에 모였죠. 그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11.6이라고 그러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주팔자라는 이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은 흔히 얘기해서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일체는 말이죠. 이것이 지배합니다. 우리 동양의 선인들은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기.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해서 이 이를 알아야 돼. 이 이를 수집하고 이 이를 많이 내 몸에 받아들여 가지고 내 체질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게 뭐냐면 이 이를 체득하는 거라는 얘기. 이 이치를 체득하는 거라. 이 이치를 체득하면은 천지 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천지 조화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게 이 이를,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으라는 얘기. 이 이치를 깨달으면 천지 조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내 동영상이 많이 지루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또 틈틈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뭡니까?
별로 재미는 없다 싶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얘기가 가끔씩 나올 겁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추천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이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뵙겠습니다.